자,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키워드는 학폭입니다. 신점으로 아이의 학폭 피해가 미리 보이기도 하나요? 그쵸. 보일 때도 있죠. 학폭 때문에 애가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네, 왜 따돌림 당하네, 아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모를 때도 있어요, 솔직히 말해서. 네. 근데 우리 연하사천년님 문사는 어떻게 딱 보면 아세요? 저는 일단 손님이 오면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왜 왔는지는 할머니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줘요. 그쵸. 학폭도 보이죠. 근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? 어떻게 보이냐면 어쨌든 학폭 당한 아이가 올 건 아니잖아. 그쵸, 부모가 올 오죠. 거 아니야. 그 뭐 부모 얼굴을 보고 근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딱 앉으면 애들이 둘러싸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보여. 그렇게 보인 적이 있어. 네. 이제 뭐 사람마다 사례마다 다 다르지만. 그쵸. 그게 제일 최근의 일이지. 그쵸. 그래서 애가 참 엄마가 앞에 있는데 미안한데 이 말을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야. 그쵸, 애가 지금 그럼.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애들한테 왜 둘러싸여서 울고 있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. 네. 그때 엄마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라고. 그쵸.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말을 그쵸, 그거. 내가 좀 저기에서 얘기를 한 거지. 조금 좋게 표현을 한 거지. 그쵸. 조심스럽게 말하죠.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이유를 찾잖아요.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. 왜 우리 이 꼬마가 학폭을 당했는지, 왜 힘들어 하는지를 우리도 점쟁이니까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를 세 군데로 옮겨갔는데도 이번에 학교를 안 가면 이제 퇴학을 당한다는 거야. 중학생인데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왔겠어.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.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방으로 들어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태아령이 붙은 거야. 태아령이라는 거는 뭐 엄마가 뭐 동생 아니면 뭐 언니 뭐 오빠 동생 어쨌든 그쵸. 아이를 가져서 자연으로 흘렀던 아니면 자의로 정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좋은 데를 못 가고 선악과에 맥히니까 애기 주변에 맴도는 거 한이 되니까 그래서 애 주위에 맴도니까 다른 사람 눈에 이뻐 보이지 않는 거야. 그쵸. 또 다른 사람한테 가깝게 오지 못하고 얘를 안 좋게 이제 학폭으로 왕따를 시킨다던가 뭐 벽에 세워놓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. 저는. 학폭이라는 게 진짜 예를 들어서 근데 가해자 애가 같은 경우 가해자도 왔었죠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가해자는 또 다른가요? 가해자는 아까 반대로 머리를 산발을 하고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네. 근데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. 네. 내 귀에. 그래서 아니 얘는 내가 그랬지 그 엄마한테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집도 안 나가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거실도 안 나가고 컴퓨터 앞에서만 이렇게 무슨 노름을 해 이런 거야. 학폭 가해자가 노름도 하는 거예요? 그렇게 보였어요 내 입에서. 네. 집도 안 나가고 컴퓨터로만 만지고 있고 그걸로 학폭 가해자가 된 거예요. 왜 가해자가 됐냐면 애들한테 이걸로 돈을 뺏은 거예요. 삥땅 그래서 치는 돈을 거군요. 뺏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한 수년, 한 3, 4년 있었던 일인데 지속되어 왔던 일이에요. 근데 이제 그 돈 뺏긴 친구들이 이제 고소를 한 거야. 그래서 그게 이제 엄마가 알게 되고 엄마가 답답하니까 얘를 감옥을 가야 돼요, 어째야 돼요, 뭐 이래서 이제 점을 보러 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줬죠. 그러면 이게 학폭 가해자든 피해자든 폭력 피해자들은 이게 한이 많이 쌓이잖아요. 그쵸.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저는 이거 진짜 저도 그런 손님들이 왔었으니까 네. 막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막 씨부랄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애들 여자든 남자애들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만약 그게 쉽게 무당집을 다니고 만약 네. 그러면 금방 없어지나요? 그 한이?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 금방 없어진다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 같아. 그쵸. 그게 어떻게 금방 없어질 수가 있어요. 만약 금방 없어진다면 제가 뻥크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. 금방 없어지진 않지만 그쵸. 그 상황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.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고소를 했어.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? 그렇죠.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는 고소를 당했으니까 큰 일은 없지만 해결은 해 나갔죠. 네.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정리가 됐던 거고. 그쵸. 그렇게 되는 거지. 그거를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아예 없어진다고 사실 말은 못 해요. 그치. 하지만 이제 엄마 부모의 마음 또 아이의 마음이 바뀌잖아. 좋은 네. 기운으로.
또 여기서 또 법당에서 우리가 촉히고 그쵸. 또 열심히 기도해준 덕분에 삼박자가 맞으니까 옳게 되는 거지.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 않아요. 그럼요. 저도 맞출 때도 있지 못 맞출 때도 있어 솔직히 이거 여러분.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.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맞죠. 그럼 보고 듣고 하려고 정말 점 잘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. 그쵸. 그렇잖아. 그럼 학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네. 조상에 잘못됐었을 때 문제가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. 그럼요. 아까 말씀했잖아요. 그렇죠.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가해자지. 그 애는 이제 남자인데 그 집에 제사를 잘못 지낸 거예요. 제사를 원래 예를 들면 제사가 뭐 1월 1일인데 12월 31일 날 지낸 거야. 제사를. 네. 그래서 제사 동법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조상의 마음이 틀어진 거지 쉽게 말하면. 왜 대답을 안 하세요? 근데 안 지내는 것보단 지내는 게 좋잖아요. 아니 살아있는 사람 생일은 땡겨서 해도 되고 조금 미뤄도 돼. 근데 죽은 귀신은 그냥 그날 죽은 제삿 날에 지내는 게 제사예요. 그래요? 그럼요. 내가 제삿 날을 그날로 1월 1일로 알고 있어. 예를 들어서. 네. 근데 1월 1일 날 내가 제사법을 먹으러 왔는데 제사상이 없어. 네. 미리 지냈어 제사를. 오는 줄 알고 인간들이 자기들 편리하려고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례가 그런 사례야. 제사 동법이 나서 제사를 월 제사 날에 지내야 되는데 미리 지낸 거야 제사를. 자기들 편하려고. 그쵸. 거기서 동법이 난 거예요. 거기서 탈이 난 거라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신령이 노하셨네, 뭐 조상이 노하셨네, 화났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. 네. 그게 화가 난 거야. 그래서 얘를 때린 거야, 건드리고.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니니까 얘한테 돈 뺏고 쟤한테 돈 뺏고 쟤한테 돈 빌려서 안 갚고 그게 4년 5년이에요. 그 얼마나 크겠어 그게, 그죠? 그쵸. 그런 동법으로 인해서 자손이 탈이 날 수도 있고 자손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. 그렇죠. 여기는 여러분들 무속의 길은 이게 알다가도 몰라요. 그럼요. 옛날에 서울대생이 맞아. 이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? 아유 여기는 힘들어요. 정답이 없고 우리 이게 없잖아요. 솔직히 미지의 세계잖아요. 그것처럼 만약 학폭 가해자 너무 힘들어하신다면 그리고 또 이게 말로도 좀 고칠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심리호법이란 것도 그렇죠. 있잖아요. 말을 못해서 또 말을 함으로써 조금 풀어지는 것처럼 그쵸.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무당한테 한번 가까운 무당한테 한번 찾아주시길 바래요.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도 왔었어.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뭐라고? 내 새끼는 제일 소중하니까 제일 아껴줬으면 좋겠어. 너무 아끼다가 똥대. 안 돼. 그 아끼는 거는 떠받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눈빛만 봐도 알아야 돼. 얘가 무슨 일이 있는지. 근데 잘 하려거니 하고 엄마들이 관심이 없는 엄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깊이 또 많이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. 왜 그러냐면 우리 손님 중에 이 아이들 때문에 많이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사실. 그쵸, 많아요. 나이대가 애들 뭐 대학 간다, 뭐 중학교,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. 근데 그분들이 거의 일하느라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. 예전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. 예전에 아빠랑 아들이 왔어. 고등학생이 아빠랑 왔는데 그냥 지 혼자 들어오는 거라 이런 게 처음인 거야. 아빠랑 같이 와갖고. 근데 얘는 공부를 너무 시키니까 얘가 또라이가 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와 있는데 내가 점을 보다가 너 너네 집에 누구 남자 하나 목에다가 뒤졌네. 내가 그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 모르더면 아빠랑 나가서 말하고 아빠가 죽었대. 그래. 그렇지만 그게 감긴 거죠. 근데 여기는 그럼.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, 여러분들.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? 그렇죠. 이해해 주세요. 설명할 수가 없죠. 뭐라고? 뭐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. 사례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그쵸. 제일 커. 그리고 학폭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서운 거야. 난 학폭 다 끝났어. 나는 다 가해자야. 미화시켜. 어머 이 못된 척. 나는 가해자야.